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상황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오늘은 지식상황센터의 대출 중에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도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은 요 위에 링크 반짝이죠? 네, 그거 눌러서 중도금 대출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지식상황센터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많은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입주장이라고 하죠. 이제 입주를 하게 될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상황센터 잔금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상황센터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 한 번에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지식상황센터 잔금 대출 그 첫 번째는요. 잔금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성격이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상황센터는 기본적으로 다 사업자를 내죠. 부가세를 환급받고.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대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은행에 가는 거다입니다. 우리가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하고 협약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 대출은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은행을 찾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은행,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나? 아니면 금리를 잘 해줄 수 있나? 그죠? 또 물론 친절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군데 정도 은행을 추천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보통 협약되어 있는 은행들이 입주 지정 기간에 나와 있어요. 그럼 협약되어 있는 은행이니까 여기가 더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물론 나와 있는 은행들이 잘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그들은 아마 업무가 편리하게 진행되도록 그 현장에 대해 숙지가 돼 있다는 게 장점일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와 있는 은행이 대출 비율을 더 높게 해준다든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은행이 금리를 더 저렴하게 해준다는 건 꼭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현장에 나와 있는 은행 이제 한두 군데 추천받아서 가심사를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상에도 그렇고 저희 지산드림에도 문의를 하셔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지별 또는 물건지의 공장인지 뭐 기숙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갖고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뭐 잔금 대출 비율을 뭐 높게 받아주겠다, 뭐 잘해주겠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컨설팅비를 받는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뭐 테크닉 아닙니다. 이미 다 있는 거 매매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그 금액을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아주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뭐 대출 업체나 브로커들이 존재해서 그걸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뭐 그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잘 노력만 하면 가능하고요. 특히 지식상황센터의 잔금 대출은 우리가 은행만 몇 군데 잘 알아보시면 누구나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 영상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군데 은행 정도 이제 추천을 받는데 어떤 은행은 뭐 대출 비율이 높고 어떤 은행은 뭐 이율이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은행별로 또 편차가 있는데 어떤 은행은 뭐 애시당초 분할 상환을 일부 같이 껴야 된다. 이런 데들이 최근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년 거치 후 분할 상환인데 3년 거치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인데 그것을 우리가 갱신할 때 은행을 또 갈아타기도 하죠. 자, 이제 잔금 대출은 중요한 게 입주 지정 기간이 공지가 되거든요. 그럼 입주 지정기가 이전 한 4주 전부터는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 2주 전 정도 내가 입주를 해야겠다는 기간으로부터 2주 전이요. 그 정도에는 이제 실제로 은행한테 내가 이거 실행할게요. 다 통보를 해갖고 진행을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등기를 칠 때, 그죠? 이때 잔금 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해주는 은행과 이제 법무사 사무실 정도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2주 전에는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 그 다음에 공장 호실로서의 뭐 라이브 오피스 같은 이런 것들은 공장 호실에 속하거든요. 이 공장 호실들은 일반적으로 80에서 90%가 나옵니다. 물론 내가 실제로 입주합니다라고 해서 대출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임대료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뭐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프로세스 순서상 보면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합니다라고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최대한 받게 되죠. 보통 8, 90%를 받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봤는데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를 놓게 되죠. 특히 산업단지는 입주 심사, 입주 절차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지만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별 과정 없이 임대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를 놓는데 은행에서는 이미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라고 대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를 놓는 걸 뭐 다시 역추적해갖고 찾아내서 너 왜 실입주 하는데 임대를 놨냐 이래갖고 뭐 대출을 다시 뭐 상환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실입주 한다 그러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를 놓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물론 뭐 3년 뒤에 다시 이걸 이제 갱신해야 될 때 그때 뭐 필요에 의해서는 임대 사업을 빼고 다시 뭐 대출 심사 받기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셔도 거의 원금 회수하는 수준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업무 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이 공장 호실과 달리 대출 비율이 한 60에서 70%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숙사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 60에서 70% 또는 업무 지원 시설 중에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 있죠. 업종 제한이 없는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도 한 60에서 70%가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뭐 구리갈매지구에 이제 금강 펜테리움 이런 데 입주하는 걸 보면 이 대출 받아지는 게 기숙사도 뭐 80%가 나오곤 합니다. 요즘은 이제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이율은 높지만 대출 비율은 뭐 80%까지도 이제 무난하게 좀 나오는 편이고 작년에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숙사를 그 가산 디지털 단지 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를 분양받으신 분이 현장에 가갖고 현장에 있는 은행에서 상담을 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A라는 은행에 상담했는데 이 A은행에서 대출 비율이 기숙사는 55%만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처음에 분양받을 때 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5%니까 자기 부담이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곳을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가 물론 추천을 드렸는데 똑같이 기숙사인데 55% 대출 받을 걸 저희가 추천해드린 같은 A은행이에요. 같은 A은행의 다른 지점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분이 재정 상태가 좋아요. 뭐 집도 비싼 집 갖고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대출이 9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금 말고 잔금 때 돈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고마워하시긴 했는데 뭐 요즘은 또 금리가 비싸니까 오히려 대출 비율을 적게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출 비율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때 꼭 현장에 있는 은행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잘 알아보시고 개중에 그리고 좀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잘해주겠다 싶은 은행들을 추천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물건 지역, 그다음에 그 물건지의 이제 호실의 유형에 따라 갖고 적당한 이제 은행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3년 뒤에 상환 시기가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에다가 내가 이거 갱신하면 얼마나 되겠냐 해서 아주 매끄럽게 대출을 더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르면 쉽게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은행을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에 또 문의를 해서 역시 나한테 잘 해주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는 사업자의 부동산 담보가 만약에 우리가 90%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사업자 담보가 사업자 시설 자금이라고 하죠. 그 담보가 한 뭐 80% 그리고 운영 자금이 한 10% 이렇게 얹어져서 이 시설 자금은 담보 대출, 운영 자금은 신용 대출처럼 해서 90%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 이 시설 자금 비중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79%로 옛날부터 평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운영 자금 10% 얹으면 89%가 되니까 실제로 거의 뭐 입주 때 돈이 들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시세가 뜨거웠으니까요. 뭐 95%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뭐 각종 뭐 기술 보증 재단 뭐 어떤 공공기관 또 뭐 벤처 인증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추가로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율이 더 저렴하거나 또는 지산 대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 사업에 합당하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